3페이지로 가주실래요? 3페이지는 페이지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1장 식물의 구조와 형태. 개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지구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식물들이 분포되어 살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종류별로 또는 생장 단계별로 형태가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공통된 특성도 있어요. 식물체는 지상부의 슈트계, 지하부의 뿌리계, 크게 두 가지, 땅을 중심으로 해서 땅 위에 땅 아래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영양기관, 생식기관. 영양기관은 몸체, 그냥 신체 덩어리, 몸덩어리. 생식기관은 생식과 관련된 기관 이렇게 나눈다. 줄기, 잎, 뿌리는 영양기관이고 꽃과 그로부터 유래한 종자와 과실은 생식기관이다. 식물체에서 세포분열이 계속되는 조직을 분열조직이라고 하고, 이 조직에서 분열된 세포들이 성숙하면서 형태와 기능이 다양한 조직을 만들어 간다. 성숙한 조직은 발달 순서, 기능,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고, 대표적인 조직이 바로 표피 조직, 껍데기죠. 그 다음에 기본 조직, 이거는 이제 그냥 살덩어리, 몸체 살덩어리, 그리고 유관속 조직이다. 이건 물관체관이죠.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1 식물의 다양성. 자, 지구상에 한 200만 종이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생물이에요. 동물, 뭐 식물, 세균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이것을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눕니다. 영어로 말해서 도메인이라 그럽니다. 도메인. 우리 인터넷에서도 도메인이란 말 많이 쓰죠. 도메인. 이 도메인이 세 가지로 나눠진다. 세균, 고세균, 진핵생물. 진핵생물에서 딱 자르면은 세균하고 고세균은 원액, 원생생물이고, 진핵생물은 제대로 된 핵을 가지고 있는 생물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사람이라든지 식물, 동식물들이 여기 해당되겠죠. 그래서 세 개의 영역으로 말하고, 영역은 그냥 한 글자로 줄여서 역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3역을 다시 6개로 나눠요. 역이라고 6개로 나누죠. 세균, 고세균까지는 똑같고 나머지 원생생물부터 뒤로는 다 진핵생물이에요. 사람은 동물일 거고 식물은 식물일 거고, 균류 중에서도 진핵생물, 완전하게 핵을 가지고 있는, 핵막이 있고 그 안에 DNA를 담고 있고 유전자를,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를 되어 있는 거, 그런 균류들이 있고요. 원생생물도 있습니다. 원생할 때 원은 옛날 원시 시대 때 할 때 원자랑 같은 한자입니다. 옛날의 생물들이죠. 그게 아직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고요. 그 원생 생물이 독특한 생물인데, 이게 이제 진핵 생물, 고등생물하고 그다음에 세균, 고세균이나 세균 쪽하고 중간에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곰팡이의 일부라든지 물속에 사는 조류들, 이런 것들이 일부가 이제 원생 생물에 해당되고요. 자, 식물은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식물을 이제 오른쪽 그 5페이지에 표를 보시면요. 분류군이 문으로 해가지고 7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선태식물부터 해서 피자식물까지 쭉 나눠져 있잖아요. 이렇게 나눌 때 제일 먼저 나누는 기준이 뭐냐는 거죠. 제일 첫 번째 나누는 게, 양분하는 게 관속이 있느냐, 파이프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몸 안에 줄기 속이나 뿌리나 이런 쪽에 파이프가 있느냐, 그걸 가지고 고등식물하고 하등식물, 이걸 구별한다는 거죠. 선태식물 같은 경우에는, 선태라는 게 선조, 고조선, 예를 들어 선 할 때, 오래됐다 할 때, 선조할 때, 이거 태고 쪽에 아주 옛날 오래전부터 있었던 식물이란 뜻이죠. 여기 이제 이끼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끼 같은 거는 키가 조그만 하잖아요. 그리고 얘들은 주로 물 있는 쪽에 많이 살아요.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선태식물은 물에서부터, 조류에서부터 육상으로 진화해서 올라왔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선태식물부터, 얘들은 몸속에 파이프가 없어요. 유관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관, 체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물을 어떻게 흡수하냐? 나중에 이제 3장에서 공부할 텐데, 물이 스펀지를 물속에 담그면은 물이 쏙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 원리로서 물을 빨아들여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키가 큰 식물, 나무 같은 거 저기 뭐 카나다나 이런 데 가면은 100m가 넘는 나무도 있잖아요. 얘들은 몸속에 파이프가 있죠. 물관도 있고 체관도 있고. 이게 있기 때문에 키를 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점점 식물이 세월이 가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식물이 자라오면서 점점점 발달을 했겠죠. 그래서 관속이 있는 걸로 좀 발달을 했다는 거죠. 자, 유관속 식물이냐 비관속 식물이냐 기준은 선택식물에서 갈렸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첫 번째로 갈랐어요. 유관속 할 때 유자가 별이 유자예요. 별이가 뭐냐면 뼈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관속이 뼈대처럼 역할을 한다 이거죠. 관은 관이고 속은 묶어준다는 거예요. 구속한다, 결속한다 속자예요. 그래서 딱딱한 파이프로 결속을 해준다.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키가 100m씩 자라날 수 있는 거죠. 선태식물은 그게 없기 때문에 키가 작은 거고, 그래서 선태부터 피자까지 가면 점점 키가 커집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나누는 기준이 뭐냐? 꽃이 피느냐예요. 꽃이 피느냐 안 피느냐. 꽃이 핀다는 거는 생식 활동을 좀 더 진화된 방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거기서도 현화식물이 있고 은화식물이 있어요. 현화식물은 꽃이 현현한다, 밖으로 보인다. 은화는 은닉되어 있다. 꽃이 은닉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화피가 없다. 화피라는 거는 그 꽃받침하고 화관, 꽃 모양을 이렇게 관처럼 모양을 이루고 있는 거죠. 꽃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꽃이 핀다는 거는 생식 활동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생식 활동을 한다는 얘기는 종자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 종자는 이엔 상태, 그죠? 이엔은 이 N이 두 개 있다는 얘기잖아요. 엄마한테서 염색체를 하나 받고 아빠한테서 염색체를 하나 받죠. 엄마에게서 아빠에게서 하나씩 받아서 그래서 EN이 되죠. 그리고 종자의 특징은 또 한 가지 뭐냐면은 배가 있고 바깥에 배유가 있죠. 그죠? 배가 있고 배유가 있죠. 시젓 뭐 이라고도 하고 영양분이죠. 배유는. 그죠? 종자는 이걸 갖추고 있고 옆에 보면 포자라는 것도 나와요. 그죠? 포자는 N 상태예요. N 상태. 종자가 되기 전에도 포자 단계는 거치지만 이 포자 이 자체로서 생식을 하는 거예요.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배유가 없어요. 그럼 뭐 얘를 어떻게 번식하냐? 땅에 이게 포자가 떨어지면은 땅에서 양분이 많은 땅이면은 얘들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살아나가요. 이끼 같은 애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양분이 없다? 그럼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그 고사리 같은 것도 양치식물도 마찬가지로 이 포자로 번식을 하는데 고사리가 보면은 자라는 데만 자라고 없는 데는 없잖아요. 그 특징이에요. 그래서 포자가 양분이 있는 데 떨어져야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라는 데만 자라고 없는 데는 없는 거예요. 크게 나눌 때 관속이 있느냐, 그 다음에 꽃이 피었느냐, 꽃이 피면서도 또 어떤 꽃이냐, 꽃이 핀다면은 종자가 어떤 종자의 모양이냐,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분류해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문을 어떻게 나누고 이건 학자에 따라 조금 다른데 그 밑에 단락에 7개의 문으로 나눈다. 피자식물이 전체의 식물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점점 식물들이 생존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부를 쭉 하다가 보니까 생명체가 살아가는 최종의 목적이 뭐냐?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생존, 같은 말로 번식입니다. 생명체가 살아가는 이유는 목적은 생존과 번식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생존과 번식을 그것도 지구상에서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식물이 점점점 발전을 해 나가야 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발전했느냐? 오늘날의 종자식물, 피자식물 형태로 자라나야만이 다른 종보다는 번식이 유리하다는 거죠. 고사리는 자라는 데만 자라요. 이끼도 있는 데만 있어요. 사막 같은 데 이끼 없단 말이죠. 그러나 종자식물, 피자식물은 현화식물이면서 꽃이 있죠. 얘들은 전 세계 90%를 차지하는 이유가 그만큼 번식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전해 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1.1.2 종자식물의 분류. 이게 1.1.2가 종자식물의 분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농학과에서 재배식물 공부하는 입장에서 선택식물 공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종자식물로 넘어가는 겁니다.
종자식물은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어떻게요? 나자하고 피자하고. 나자는 오른쪽 페이지 5페이지로 갑시다. 나자는 씨가 바깥으로 나체, 옷을 안 입으면 나체라 그러죠. 나자, 종자가 바깥으로 나와 있다. 배주가 다른 말로 종자가 자라는 부분인데 이게 심피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심피가 뭐냐? 1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3.4에 꽃이 있죠. 꽃에서 한 6, 7줄 내려오시면은 오른쪽에 심피는 이라고 돼 있어요. 각 심피는 주두, 암술의 머리죠. 화주, 암술의 대, 주자는 그 대를 나타내 그 짱대 할 때, 그 다음에 자방, 시방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페이지로 종자가 심피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주두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제대로 생긴 꽃이나 과실 이런 게 없다. 수정을 중복으로 안 하고 단일로 한다. 중복 수정, 단일 수정. 우리 다른 학우님들은 다 아시고 1학년 학우님들은 조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엄마하고 아빠한테서 각각 염색체를 물려받잖아요. 유전자를. 그걸 N이라 그러죠. N 받아가지고 염색체 구성은 N이지만은 실제로 엄마한테서는 3개를 가져오고 아빠한테서는 2개를 가져오죠. 2개 가져와서 수정을 2번 이루어지 수정을 2번 하죠. 그래서 한 번은 배를 만들고 배유를 만들죠. 그 배에서는 엄마 아빠 1개씩 가져와 가지고 2N 상태를 만들고 배유는 엄마에서 2개 아빠에서 1개씩 가져와 가지고 3N을 만들죠. 그래서 이게 배유가 되고 이게 배가 되죠. 그래서 한 번, 2번 만들어진다 해서 중복 수정이라고 그러죠. 수정을 2번 이루어진다 해서. 그렇지만은 나자식물은 그렇지가 않다. 단일 수정을 한다. 그 나자식물 중에서도 종자는 있지만 이 배유 부분이 약한 게 많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나자식물은 종류가 또 다양하기 때문에 식물마다 또 다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잎을 보시면은 침엽이다. 소나무 같은 거죠. 연맥이 평행상이다. 평행으로 이렇게 연맥이 되어 있다. 물관 대신에 헛물관이 있다. 뒤에 가면 물관은 공부하는데 식물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헛물관은 이렇게 위에 세포가 이렇게 있고요.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벽공이라고 있어요. 벽공이라고. 이 벽공을 통해서 물이 이동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물관은 이렇게 해서 세포가 쭉 연결되면서 여기 구멍이 이렇게 나 있어요. 이거를 천공이라 그래요. 벽공이라 그러고 이 벽공보다는 천공이 물 수송에 훨씬 유리합니다. 칸도 범위도 크고 그래서 피자식물은 훨씬 물 수송에 유리하죠. 벽공으로 되어 있고 대신 이거는 좀 단단하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침엽수 쪽이 키가 크죠. 그런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꽃과 과일 대신에 포자 모양의 이삭숫자입니다. 수할 때 수는 이삭숫자고 그 다음에 구화수 둥근 모양의 공 모양의 꽃과 같은 이삭 그 다음에 구과 솔방울처럼 둥근 방울처럼 생긴 거 과실처럼 생긴 거 그렇게 나눠져 있다. 그 자엽은 2개에서 여러 가지인 다자엽이다. 그 다음에 피자식물 볼게요. 피자식물은 배주 종자가 아까 심피에 쌓여 있다. 이것도 뒤에 가면은 또 나옵니다. 16페이지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때 가서 자세히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자방이 과실로 발달해서 그 안에 종자가 있다. 자, 이게 핵과류를 이렇게 보면은 안에 바깥에 과실이 있고 안에 씨앗이 있죠. 여기에 자방이 그 비대한 부분이고 그 안에 종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중복 수종을 하고 이파리는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맥이 다양하죠. 아까 그 나자식물은 그 맥이 이렇게 평행으로 있다면은 얘들은 망상으로 되어 있다. 그물처럼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물관부에 물관이 잘 발달되어 있다. 그 다음에 현화식물이다. 꽃이 바깥으로 잘 보이는 식물이다. 단자엽과 쌍자엽 이렇게 구별이 된다.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먼저 아까 놓치고 온 부분이 그 6페이지의 그림부터 볼게요.
그림 1-1. 왼쪽이 나자식물이고 오른쪽이 피자식물이죠. 자, 소나무는 나자식물이죠. 그래서 솔방울 모양으로 열매가 달려 있는데 구과가 달려 있죠. 둥근 솔방울, 구과라 그러고요. 비늘 조각의 안쪽 기부에 2개의 종자가 붙어 있다. 기부라는 건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구과가 시작되는 그 부분에 종자가 나출돼서 붙어 있다. 바깥으로 나오면서 붙어 있다. 비늘 조각, 괄로 열고 대포자 옆, 심피, 종린 이런 것들이 숨어 있다. 대포자 옆은 대포자와 소포자가 있는데요. 대포자는 암컷을 말하고 소포자는 수컷을 말합니다. 심피는 아까 말씀드렸고 종린은 종자의 린자가 비늘 린자예요. 비늘처럼 생긴 껍데기, 종자 껍데기 그렇게 되어 있다. 사과나무는 피자식물이고 2개의 종자가 화통과 자방이 비대하여 형성된 과실 안에 있다. 자, 화통하고 자방 이거는 뒤에 가면 나오니까 조금 이제 답답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앞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세요. 아까 놓치고 간 부분이 있어요. 5페이지. 5페이지에 그림에 그 설명문 있죠. 그걸 한번 읽어 볼게요. 식물의 분류 체계와 종의 수는 학자마다 다르죠. 예를 들면은 유관속 식물과 종자식물을 각각 별개의 종문으로 보기도 한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속칭적 구분은 식물 분류학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 사람들이 흔히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그냥 세상에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 있죠. 그런 거는 학문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로 학명은 그래서 라틴어를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에 녹조류에서 초기 육상식물이 진화한 이래 육상식물이 땅 위에 있는 식물은 어디서 왔다? 물속에 있는 녹조류에서 왔다. 조류도 녹조류가 있고 갈조류가 있고 홍조류가 있죠. 색깔을 보세요. 녹색, 갈색, 홍색. 물속 깊이 들어갈수록 태양빛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바깥에는 그래도 광합성을 띠는 녹색과 관련된 색을 띠고 들어갈수록 갈색,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색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색소 얘기는 나중에 그 뒤에 광합성 할 때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식물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공통적으로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게 엽록소 가지고 있는데 엽록소 A와 B를 가지고 있다. 공통적으로. 이 엽록소 중에서 A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카로티노이드 색소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합성하는데 이 세 가지는 다 광합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육상에서 살고 있다. 식물이라는 건 육상에서 살고 있다. 물속에 살고 있는 것은 식물이 아닙니다. 조류라 그럽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동물과 다른 특징인데 세포벽을 가지고 있어요. 세포벽의 성분은 셀룰로스죠. 자, 이것도 셀룰로스도 나중에 뒤에 또 나오니까 이 정도까지만 그렇구나까지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을 올렸거든요. 그거를 한번 보실래요? 책의 내용은 다 얘기하셨으니까 굳이 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옥수수하고 해바라기 이렇게 2가지가 있네요. 옥수수를 보면은 지금 여기 종자가 여기 있는데 여기 바라공이라고 있죠. 여기 그죠? 여기 화분공이 있죠. 화분 꽃가루인데 이게 지금 꽃가루에서 지금 구멍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꽃가루에서 수정을 할 때 여기서 안에서 포자가 나옵니다. 나올 때 요 구멍이 몇 개 있느냐 그 얘기거든요. 요 구멍은 1개 있어요. 1개 구멍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옥수수는 단자엽 1개가 나오더라. 해바라기는 보면은 여기 1개 있고 여기 2개 있고 여기 3개 이렇게 3개가 있네요. 화분공이 꽃가루에서 전체는 꽃가루인데 꽃가루에서 이제 수정이 이루어질 때 N 그 유전자가 나올 때 이쪽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구멍이 3개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단자엽 같은 경우에 여기에 지금 A가 지금 씨앗에서 자엽이 몇 개냐 근데 자엽이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죠? 요 부분이 자엽이죠. 여기 1개예요. 그죠? 1개고 그 다음에 해바라기에서는 지금 하얀 게 2갈래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그죠? 2갈래로 나와 있죠. 그래서 쌍자엽이죠. B를 보시면은 그림에서 유관속이에요. 유관속이 여기 하나하나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구멍이. 물관이 지금 물이 통하는 길이 관속이 지금 다 흩어져 있고
그처럼 뿌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사방으로 흩어져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해바라기는 중심에서 이렇게 환상으로 삥 돌아가면서 있어요. 삥 돌아가면서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줄기, 그 뿌리도 주근이 하나 딱 있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측근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 줄기 모양, 관속 모양하고 이 뿌리 모양이 유사하게 생긴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단자엽에서 아까 실뿌리가 가고 이렇게 막 흩어졌듯이 연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쭉 그냥 평행상으로 해서 쭉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잎도 보면은 안에 주맥이 있고 옆에서 측맥으로 이렇게 번져 나가죠. 서로 간에 물질 수송이 또는 물의 수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 초본성 식물과 목본성 식물. 종자식물은 초본, 풀같이 생긴 거하고 나무같이 생긴 거 있다는 얘기죠. 자, 목지라에 보면 리그닌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447페이지. 그 나중에 개별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우리말로는 목질소라고 하는데, 광합성을 하면은 먼저 포도당을 만들죠. 글루코스라 그러죠. 글루코스. 포도당을 만들면은 얘를 당 합성을 하죠. 뭐 이건 단당인데 그 2당으로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로 만듭니다. 이때 이제 만들면서 녹말을 만들게 되죠. 점점 이제 여러 개가 모이게 됩니다. 녹말을 모이는데 아밀로스가 있을 거고, 아밀로펙틴도 있고, 틴도 있고, 이건 구조가 조금 다르죠. 녹말을 만들고, 이 녹말들이 또 모여가지고 뭘 만드냐 하면은 셀룰로스를 만들어요. 이게 세포벽을 이루죠. 세포벽을 이룬다 그랬죠, 셀룰로스. 셀룰로스가 또 많이 모이면 또 뭐가 되느냐? 리그닌이 되는 거예요. 더 단단한 게 되는 거예요. 리그닌이 또 더 단단하게 모이면 또 뭐가 되냐? 키틴이 되는 거야. 키틴질 뭐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이런 식으로 점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다. 포도당 갖고 딱 더 점점 딱딱하게 되는 거를 우리가 공부했는데, 그렇다면은 단백질은 없냐? 단백질도 있어요. 케라틴이에요, 케라틴. 케라틴 성분. 우리 손톱이라든지 머리카락 이런 거 있죠. 케라틴이에요, 단백질. 그럼 지방도 있겠네? 지방도 있죠. 지방산을 합쳐가지고 만든 게 큐티클이라고 그러죠, 큐티클. 이것도 손톱 성분에도 들어가 있고요. 다른 데도 몇 군데 뒤에도 또 나올 겁니다. 셀룰로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람은 녹말까지는 사람이 먹어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데, 왜 소화를 시킬 수 있느냐? 효소가 있기 때문에, 소화 효소가 있기 때문에, 아밀로스를 소화하는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있기 때문에 소화가 가능한데, 셀룰로스부터는 소화를 못 시켜요, 사람이. 얘는 막 빽빽하게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해가 힘들어. 근데 얘를 먹고 소화시키는 애들 있죠. 대표적인 게 소. 4학년, 3, 4학년 분들은 다 아시죠? 소의 위장 속에서 미생물이 셀룰로스를 분해하죠. 셀룰라제, 그 효소를 발생시켜가지고 얘들이 셀룰로스를 분해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용어들은 이런 식으로 쭉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뭔가 했었을 텐데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녹말이 많이 쌓이면은요, 식물에서는 셀룰로스를 만들지만은 동물에서는 글리코겐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우리 근육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은 둘째 줄에 뭐 이기생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거는 뒤에 또 나옵니다. 일기생장은 키 크는 거고, 일기는 키가 크는 거, 이기는 뚱뚱해지는 거. 그거 이기생장입니다. 그 뒤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1.2 식물의 구조.